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가 공식 활동을 시작했지만 기대보다 우려가 많다는 소식과 태극기 자랑을 실천하고 있는 베트남 참전용사 소식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 당선인은 선거 기간 강조했던 구호를 반영해 전남교육 대전환 준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인수위를 꾸렸습니다. 12명으로 구성된 인수위는 퇴직한 교육 공무원이 6명, 현직 관료나 교장까지 포함하면 교육 간부 출신이 10명에 달합니다. 민선 8기 교육정책에 현장 교직원이나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한 교직원분들이 절반 이상 차지한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 교육의 혁신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교육 경험과 철학으로 과연 이런 미래 교육의 정책들을 좀 수립할 수 있을지. 인수위 대신 비전 공약위원회를 꾸린 민선 8기 전라남도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공동위원장 4명 가운데 3명이 현직 대학 총장. 특정 분야에 치우친 데다 정부와 소통 창구 역할을 해야 할 국민의힘을 비롯한 타 정당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민선 8기 단체장이 바뀐 목포와 진도 등도 대부분의 인수위가 당선인의 캠프 인사 등 측근으로 구성되다 보니 뒷말이 나오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에 전임 군수 경험이 있는 장흥군과 강진군수 당선인들은 인수위를 구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인수위가 운영이 되면 공무원들한테 불필요한 많은 자료를 요구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국민을 화합을 최우선으로 하고. 출범을 보름 앞둔 민선 8기. 당선인들의 인수 절차에서 민선 8기 4년을 엿볼 수 있는 만큼 지역 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야 했던 인수위 구성부터 아쉬움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아파트에는 빈집이, 주변 상가에는 폐점과 임대 편말이 늘어갑니다. 한때 여수의 중추 신도심이었던 여서동의 모습입니다. 인구가 없다 보니까 지금 소멸도시랑 마찬가지로 지금 빠져나갑니다. 장사가 죽습니다 지금. 지난 한 달간 이 동에서 빠져나간 주민은 무려 186명. 여수의 읍면동 중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의 인구 유출과 감소세가 농어촌 오지를 넘어 도심 주택가로 확산하는 건 중소도시에선 이미 낯익은 풍경입니다. 정주할 수 있는 정주 여건들이 예전에 비해서 상황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적어도 한 5년 정도 그렇게 빠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난달 29일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전라남도가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한 배경입니다. 법안의 골자는 3가지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인구 문제를 논의할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별로 적절한 투자 계획을 세우면 정부가 행정 재정적으로 특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국가가 주도하던 기존 시스템을 바꿔 지역이 자발적으로 대책을 제시하는 체계가 핵심입니다. 그동안에는 국가에서 하는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했는데 이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이렇게 이제 오기 때문에 더 실질적인 그 정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전남 동부권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고흥군만 귀농, 청년, 교육 분야 6건의 투자 계획 사업을 직접 행안부에 제출한 상황. 여수 등 시지역도 광역 연계 사업 등을 통해 지방 소멸 대응 사업에 함께할 여지가 확보돼 있지만 아직 많은 곳이 참여 시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순천은 신청을 했는데 여수라든지 광양이라든지 이런 데는 신청을 안 했고.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은 내년부터. 이제 지방정부별로 시책과 사업 규모가 차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 지역의 인구 변화 추이와 특성을 효과적인 자구 대책으로 연계시키는 지자체의 능동적인 대응이 더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전남 지역의 섬은 모두 2,219개, 전국 섬의 65%를 차지합니다. 섬과 섬, 섬과 육지를 이어주는 다리도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66개 다리가 완공됐고 10곳은 공사가 진행 중이며
38곳은 앞으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올해도 굵직굵직한 연도교 사업이 펼쳐집니다. 신안의 오랜 수건인 다이아몬드 제도가 큰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가장 큰 난관이었던 4천억 원 규모의 비금 암택한 연도교 건설 사업이 국가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이에 따라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진행되는 턴키 방식으로 올해 설계에 들어가 내년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목포에서 앞배대교와 천사대교를 거쳐 비금까지 차로 1시간 내로 오고 가는 꿈이 7년 뒤에는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다음 달 턴키 사업으로 발주되는 신안 비금 암태 연도교가 개통되면 다이아몬드 제도에서 제일 큰 섬인 비금과 도초가 육지와 연결되어 관광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앞에 화운관을 비롯해 여수 화태 백야간, 신안 장산 자라간 연도 연륙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여수와 남해 사이에는 다리 대신 해저 터널 건설이 이번 국가 계획에 반영돼 올해 착수될 예정입니다. 갯벌 위에 돌들을 놓아 길을 만든 노드부터 주탑에 케이블을 연결하는 사장 현수교, 또 해저 터널까지 막히고 닫혔던 전남의 섬과 바다가 기회의 땅이자 열린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포스코 황양제철소 제4호로 철광석을 2300도의 고열로 녹여 주철을 만드는 제철의 핵심 설비입니다. 포스코 황양제철소가 3,700억 원을 투입해 이곳 4호로의 설비를 전면 새롭게 교체하는 2차 개수 사업을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09년 1차 개수 사업 이후 15년 만입니다. 이번 포스코 황양제철소 제4호로의 2차 개수 사업은 스마트 고로 시스템 구축 외에도 다른 특별한 의미도 있습니다. 청정 브리더 신규 적용 등 대기 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위한 환경 설비가 새롭게 대폭 추가 적용된 겁니다. 포스코 황양제철소는 4호로에 적용된 환경 설비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을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휴풍용 집진 브리더를 적용하였고 원료 지역 집진 설비를 확충하는 등 비산먼지 배출을 90% 저감할 수 있었습니다. 포스코 황양제철소가 지난 5년 동안 4호로에 적용된 환경 설비를 포함해 투입한 환경 투자 사업비는 모두 6,100억 원. 앞으로도 3년 동안 원료 야드 밀폐화 등 환경 사업에 8,2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향후 포스코는 노천 야드 밀폐화 등과 같은 친환경 설비를 지속 도입할 예정입니다. 포스코 황양제철소는 아직 대기오염물질 최다 배출 사업장으로 꼽히고 있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도 서서히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지난해 말 기준 16,120톤으로 3년 연속 점진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포스코 황양제철소의 저탄소 친환경 생산체제 전환 프로젝트는 이 같은 유의미한 성과 속에서도 지역사회의 기대치에 이르기에는 아직은 부족해 보입니다. 포스코 황양제철소가 앞으로 더 많이 고민하고 지역사회와 수기를 이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개교 102주년을 맞이한 목산고등학교. 학교 한켠에 청동으로 만든 투박하고 작은 의자 하나가 눈에 띕니다. 법정 스님이 순천 송광사 불이람에서 땔감으로 쓸 장작으로 만든 의자를 실물 그대로 다시 제작한 겁니다. 의자 밑은 지름 5.5m의 화강암으로 된 원형판을 깔았고 우리말과 한자로 무소유 글씨가 새겨졌습니다. 이 조형물은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의 무소유 정신을 알리기 위해 법정 스님의 모교인 목산고등학교에 설치됐습니다. 그 법정 스님의 정신, 이것을 현대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전부 다 본받아야 될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문들이 힘을 합쳐서 종교적인 이유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법정 스님 기념 조형작품 제작에는 동문과 기업인들 그리고 수많은 불자들이 후원을 했습니다. 지난 1920년 6월 문을 연 목산고는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과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교육 철학에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뜻과 또 법정 스님의 또 맑은 무소유 정신을 우리 학생들에게
그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김대중 전 대통령 동상에 이어 법정 스님 기념 조형물까지 갖춘 목산고등학교는 이제 두 분의 삶과 가르침을 되새길 수 있는 명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75살 신육일 씨가 여수 시내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구봉산 정상에 오릅니다. 태극기를 들고 정상에 있는 국기 개양대로 향하더니 칼바람에 해진 태극기를 손수 교체합니다. 깨끗하고 빳빳한 새 태극기가 하늘에서 힘차게 휘날립니다. 1969년 베트남전 참전 용사인 신 씨는 25년 전부터 달마다 구봉산 정상에 걸린 태극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월남전선에 참전했을 때 간혹 작전 중 우리나라 태극기가 보이면은 그렇게도 반갑고 자랑스러워서 그것이 향수에 젖어 태극기를 더욱 소중히 여기면서 태극기를 개양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전에선 무사히 돌아왔지만 약 25년 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임파선암으로 투병했었다는 신 씨. 생사의 고비를 두 차례 넘기며 얻은 일상이 새로 주어진 제2의 인생이란 생각이 든 신 씨는 그때부터 사회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애착이 담긴 태극기를 시내에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고 해경 등 공공기관에도 태극기를 수백 장씩 기부하는 선행을 수십 년 가까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준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한 사람으로서도 태극기를 나눠줌으로써 없는 가정이라든가 보람이 있지 않냐 싶어서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 씨와 같은 월남전 참전 용사는 총 34만 명, 여수에서도 1,500여 명이 참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힘닿는 데까지 태극기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신 씨는 마지막으로 고엽제 피해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참전 유공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월남전에 참전하여 우리나라 발전에 큰 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엽제 질병이라든가 전투 중 부상을 당한 우리 월남전 용사들에게는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